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이 11월 개별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9,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브라질 항공기 제작 업체 엠브라에르와 4조 원 규모의 중형 민항기 주입 개발 및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큐브엔터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730억 원 규모의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남강 삼양통상회장이 14억 원 규모의 GS 주식 3만 1,000주를 매도했습니다. 네, 자세한 공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예,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어저께 이제 11월 수주 실적과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조선사들은 이제 월별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11월 실적을 보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6% 이제 성장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사업 부문은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는데 엔진 사업부가 한 60% 이상의 성장을 거뒀습니다. 엔진 사업을 한다면은 현대중공업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굴지의 조선사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이제 빅3 조선사가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등이 있는데 그 다른 조선사와 다르게 큰 차이점 중 하나가 그 선박에 필요한 엔진을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부문이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엔진 부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부문의 어떤 매출에 줄어들 때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선은 이제 뭐 누차를 이제 다른 방송이나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지난 거의 9년 가까이 조선 사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가 이제 카타르의 엄청난 그 LNG선 발주와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 제로 정책,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면서 그 LNG선에 대한 엄청난 호황이 생겼고 LNG선은 사실 거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중국이 있긴 하지만 중국도 사실은 카타르에서 발주한 이제 천연가스를 갖다가 중국이 천연가스 수입을 하면서 그 천연가스를 나르는 배를 중국의 자국 조선소에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엄밀하게 말해서 수주라 볼 수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LNG선은 국내에만 이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힘입어서 국내 조선소가 올해 이제 많은 성장을 거둘 예측을 했고 3분기 현대중공업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다른 두 곳은 흑자 전환을 못했고요. 그런 점에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많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 추진선을 갖다가 현대중공업이 상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추진선이 무슨 말이냐면은 LNG 추진선이라고 들어보셨겠는데 LNG 운반선이 있고 LNG로 갖다가 이제 배가 이제 그 항해를 하는 것이 LNG 추진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추진선이라는 거는 전기를 갖다가 이제 동력원으로 삼아서 배가 이제 항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간에는 이제 그 대형 선박들이 벙커 시유를 갖다가 소비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벙커 시유 역시 탄소에 대한 그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벙커 시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배가 이제 제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추진하는데 현대중공업 여기에 부응을 해서 전기 추진선을 최근에 이제 상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독자적 엔진이 있고 LNG 추진선도 있고 전기 추진선도 있다는 이런 시대의 그 조류에 잘 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월 개별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6.7% 증가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2% 상승으로 좋네요. 한국항공우주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사실 주가는 오늘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인지 음봉 나오고 있고 제가 읽다가 잠깐 멈칫했는데 이게 주익이 뭔가 해서 살펴보니까 주 날개 공급 계약을 맺은 거더라고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 이기라는 게 이제 그 날개 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로 치면 윙어라고 하는데 그때 네. 이제 이기에 해당하는 게 날개 익자고요. 그래서 주 이기라 하면은 비행기에 이제 큰 주 날개가 있고 그다음에 꼬리 날개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데 결국은 가장 큰 날개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주를 하면은 사실 매출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네. 브라질에 있는 항공사와 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4조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은 계기는 이제 T50 경항공기를 방산산업의 관점에서 이제 수출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시장 주목을 받았고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비롯한 이제 방산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항공우주는 원래는 이제 방산 분야 외에도 이렇게 민간 분야, 그러니까 그 항공기의 부품을 조립해주는 민간 분야의
그 비중이 한 40% 됩니다. 근데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량과 물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행기 부품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항공우주가 이런 민간 분야가 위축이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 이제 엔데믹 기간을 맞아서 이제 다시 올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회복의 그 일환으로 브라질에서 대규모 이제 수주가 된 것이고 여전히 처음에 올해 항공우주 카이의 이제 주가를 견인했던 방산 부문의 이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 폴란드는 여전히 이제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이 외에도 이제 이집트나 콜롬비아 같은 곳에도 계속 이제 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계약 협상이라는 것은 방산 분야는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한데 뭐냐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해당 국가의 방산 부분을 수출하려면은 당연한 기업들 간의 프로토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가 간에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물품을 갖다가 수주하고 싶으니 당신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런 것을 얘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제 그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한국에도 이제 방산 분야 매출이 일어나는데 한국의 방산 분야 매출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5%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어쩔 수 없이 국가 방위 산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을 10%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국에다가 해당 방산 분야를 수출하게 되면은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외국에다 수출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이 고환율 시대였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를 비롯한 방산 분야는 그 영업이익률이 10% 넘게 되는 거에 플러스 환율 효과가 또 있어서 올해 좀 영업이익이 해당 분야 영업이익이 대폭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는 여전히 이제 방산 분야도 유효하고 여기에 이제 위축됐던 민간 분야의 항공기 부품 제조 분야가 다시 이제 날개를 치게 됐다. 이 두 개의 그 매출로 이제 견인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방산주에 대해서 리포트를 오늘 내놨습니다.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방산주 내년에도 성장할 것이다라면서 탑픽은 LIG 넥스원 내놨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내년 수주 증가로 주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공시사항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